안녕하세요. 최근에 올리신 댓글에서, 좀 이렇게 카운터 설계할 때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, 이게 이게 좀 쉬운 건 아닌데, 제가 아는 한도에서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이게, 왜냐면은 카운터라는 그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보다 현장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말하는 게 100% 맞진 않을 수 있어요. 단지 이제 저는 좀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제가 느낀 바를 토대로 해서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좀 작업을 하면서 현장에 가면서 느낀 건데, 이건 꼭 정답은 아닌데, 저는 카운터로 보았을 때,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보았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철제 프레임으로 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단지 이게 좀 비용이 좀 만만치 않고 활용하기도 조금 힘든 구석이 있는데, 대신에 이제 용도에 맞게 전환하기에는 그게 가장 좋다고 보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인테리어 하실 때 목수분한테 말해가지고 카운터에 짜는 경우가 있는데, 이건 생각보다 나쁘진 않거든요. 나쁘진 않은데, 이제 이게 목수분들은 보면은, 그러니까 어차피 일을 마무리 져야 되니까 이 규격이나 이런 걸 갖다가 조금이라 그러니까 좀 잘못되면은 이거 수정하는 부분은 또 어차피 비용이 추가되니까,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설계를 짜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.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황학동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카운터만 전문으로 제작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. 솔직히 저는 이거는 상당히 추천을 해드리는데, 대신 단점이 뭐냐면은 여기는 카운터 전문 업체다 보니까 소재를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쓰진 않더라고요. 그래도 이게 좀 쩡쩡한 거나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. 물론 이쪽도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주기 때문에,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설계를 다 해서 가져가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현장 갔을 때 가장 최악이었던 데들은 이제 카운터인데 싱크대 업체가 카운터를 해주는 경우. 이런 경우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. 가면은 막 구멍을 막 수십 개씩 뚫어야 되고, 진짜 1시간 동안 구멍만 뚫은 적도 있고. 이렇게 카페 카운터라고 하면은 실제로 주방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, 이걸 갖다가 이제 주방에서 싱크대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많이 좀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공간적인 측면하고 이게 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, 공간적인 측면은 다음에 기회 되면 좀 해드리고, 이제 기술적인 측면만 이제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일단은 매장이 큰 경우나, 예를 들어서 좀 매장의 디자인을 좀 전문 업체에 맡겼을 때는 어차피 그쪽에서 디자인 하실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,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시거나, 저는 이제 좀 셀프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라서, 참고하실 부분은, 어떤 부분을 제일 참고하시면 좋냐면은, 임대하신 건물의 급배수 간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급수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땡겨 가면 되는데, 배수는 위치가 정해져 있으면은 옮기는데 이게 좀 배수하시는 분들이 따로 길이를 빼주셔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이렇게 배수관을 갖다가 넓힌다는 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한 1m 정도 가면은 배수관이 가기 때문에 배수관 자체가 좀 높아져요.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, 설치하실 때 보면은 결국에는 배수가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커피 머신하고 제빙기인데, 제빙기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되면은 급수 펌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, 가능하시면은 자연 배수로 빼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,
배수 그 제빙기의 배수구 위치가 25cm 정도 안팎으로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낮은 위치에 그 배수 높이가 맞춰주는 게 좋아요.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너무 멀리 갖고 왔을 때는 배수관이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 배수관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,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디자인 때문에 제빙기 다리를 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, 제빙기 다리를 빼면은 또 한 10cm 정도 낮아져요. 그럼 15cm가 되다 보면은 이게 도저히 배수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펌프를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데, 또 너무 타이트하게 이게 디자인을 짜버리셔가지고 펌프가 들어갈 공간도 만만치 않게 그러니까 공간이 도저히 여력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, 진짜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.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이 부분만 기억해 두시면은, 배수를 이동 시에는 배수관이 제빙기 배수보다는 낮은 걸 추천해 드리고요. 낮을 때는 어느 정도 낮으면, 그러니까 제빙기 배수는 25cm, 가능한 한 23cm 정도까지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쪽 한번 보시면은, 이제 이건 제 매장의 경우인데, 이쪽이 싱크대이고 이쪽이 제빙기 놔둔 데인데, 보통은 이 레벨을 같이 갖고 가려고들 많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거 일자로 저도 이제 제 카운터를 디자인할 때 이쪽까지 일자로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데, 일자로 디자인했을 때는 머신이 너무 높아지고, 그거에 따라서 요 탬핑하는 높이도 높아져 가지고 이걸 단 차이를 둔 건데,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, 또 어떤 분들은 테이블 냉장고를 밑에다가 넣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, 그럴 경우에는 제빙기랑 단차 때문에 다리를 빼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해요. 근데 어쨌건 어떤 상황이시든지 간에 제빙기 그 배수관의 그 높이는 제빙기 배수보다는 낮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.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고.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 테이블 냉장고를 보셨을 때, 테이블 냉장고에 머신을 올려두시는 분들이 많고 한데, 이게 테이블 냉장고가 한 1500에서 1800 정도 되는데, 1500짜리 썼을 때 이 카운터의 하중을 갖다가 이쪽에 아래쪽에 보강을 안 해줘서 카운터의 하중을 갖다가 그 냉장고가 밖에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근데 그럴 때 머신을 올려뒀을 경우에는 구멍 뚫을 위치가 좀 만만치 않아요. 아무래도 냉장고가 좀 앞으로 나와야 되고, 그래서 깔끔하게 마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.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. 가능하시면은 테이블 냉장고 위에서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다 보강을 하시고 한 2-3cm 띄워 두시는 걸 무조건 추천해 드려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철제 프레임이 좋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. 왜냐면은 냉장고는 생각 이상으로 이 컴프레셔 주위에 열기가 많이 나오는데, 열이 갇혀져 있으면은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서 컴프레셔 자체 부하가 많이 걸려서 고장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2-3년 지났을 때. 똑같이 제빙기도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는 아예 그냥 열려 있기 때문에, 아니시면은 이게 싫으시면은 이걸 짜셨을 때 요 뒤쪽에다 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컴프레셔에 대한 열기가 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야지,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닫아 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 열이 아래쪽으로 나와요. 나갈 데가 갇혀 있다 보니까. 그러면은 이쪽이 보면은 그 쿨링 팬이 컴프레셔 시켜주는 그 쿨러 부분들인데, 이게 뜨거운 게 다시 들어와서 얼음이 제대로 생성이 안 돼서,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됐을 때 언제냐면 꼭 여름에 문제가 생겨서 얼음 사이클도 안 맞고 컴프레셔도 쉽게 고장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겪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. 어쨌건 나머지는 제가 다음번에 좀 이게 디자인에 관련해서 좀 복잡한데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좀 올려드릴게요. 그러면 만약에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주시면은 가능한 한 빨리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.